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베르메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터질 듯한 고요함을 베르메르 작품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독특한 분위기죠.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상황은 제목 그대로 편지를 읽는 상황인데요. 남편이 아마 지도가 걸려있는 곳으로 보아서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17세기 네덜란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 상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네덜란드 황금기를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지도를 통해서 남편이 있는 곳을 매일 상상하면서 그리워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옷매무새를 보니까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베르메르 특유의 터질 듯한 고요함과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적이 우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쪽에서 창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창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이 따뜻한 빛과 아울러서 화면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울트라마린 푸른 색깔입니다. 르네상스기 같으면요, 이 색깔은 정말 비싼 안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만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할 때 사용되었던 색깔입니다. 17세기 오게 되면 이제 베르메르에서 이 아름다운 푸른색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의 옷이 푸른색이고요, 의자가 푸른색이고요, 이 여인의 옷에서 색깔이 배어나서 이 벽도 푸르게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새어나와서 벽에 걸린 지도를 타고 남편에게도 전달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울트라마린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뒷벽면을 물들게 하는 푸르름이었습니다. 저 여인의 마음이 그 벽을 타고 제 마음에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요함, 정적 속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편지를 읽는 이 여인의 옆모습에서 다소 긴장감, 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도 적혀 있는 걸까요? 이 긴장감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질까요? 아니면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인가요? 그래서 이 작품의 고요함, 정적인 분위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감정이 극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텐션이 극에 달아 있는 것이죠. 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감정이 터질 듯합니다. 베르메르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많은 작품들은 이와 같이 정중동, 조용하고 정적인 것 같지만 감정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베르메르와 관련된 위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메른이라는 위작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베르메르의 작품이 워낙 그 작품성이 뛰어나고 그의 평생에 남긴 작품이 약 35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위작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베르메르의 작품의 특징을 아주 잘 살린 그림이기 때문에 메른이라는 이 위작 작가가 자기가 이 그림을 위조했다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히 아마 베르메르의 작품이라고 인정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요. 베르메르만의 독특한 푸르름이 벽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작이지만 베르메르의 작품적인 특성을 정말 잘 구현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포트를 든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베르메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푸른색과 노란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여인은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반가움인지 설레임인지 살짝 웃고 있습니다. 목을 두르고 있는 이 하얀색 후드, 물포트와 대안은 지금 그녀가 세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이 작품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여인이 두르고 있는 이 흰색 후드와 이 모자입니다. 원래는 흰색이었지만 지금 빛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노랗게 표현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은 파랗게 물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에 의해서 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르메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200년 후에 빛과 색깔의 변화와 조화를 찾았던 인상주의 그림을 마치 실내에서 미리 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시간이 멈추어진 듯 고요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있죠. 창문을 통해서 따뜻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인의 노란 상의와 커튼의 노란색이 빛을 받아서 벽들도 누렇게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베르메르 특유의 빛과 어우러진 색의 묘사이지요. 지금 편지를 읽는 여인의 집중하는 모습은 열린 창문을 통해서도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제법 심각합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그녀의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팽팽하게 잡아당긴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요하고 정적이 흐르지만 그 가운데 주인공의 감정이 극도로 텐션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은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대 위에 과일 접시에 과일이 기울어져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에 집중해 있지만 참으로 많은 감정들과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이 작품은 기존의 베르메르의 작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베르메르를 하게 되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조용한 빛 속에서 소박한 일상의 장면이 멈춰 있죠. 그리고 그 멈춰 있는 그 일상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디테일한 소품들을 완벽하게 이 베르메르는 묘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베르메르 작품의 특징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 즉 어둠과 빛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이 소녀의 얼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녀가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소녀에 대해서 도무지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딱 볼 때 해석 이전에 먼저 소녀와 딱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 나눠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감상자의 입장에서도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요, 당대 사람들에게도 이 그림은 아주 낯선 느낌을 먼저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녀의 머리를 두른 이 터번이 터키식인데요. 파란색으로 터번을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예쁘게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도 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당시 볼 수 있는 여인들은 이런 모자를 쓰고 다녔었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물포트를 든 여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낯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소하다는 것이죠. 낯선 소녀가 영롱한 눈망울을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눈빛이 유난히 더 영롱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 보니까 눈썹은 물론 속눈썹도 없습니다. 베르메르가 의도적으로 생략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가 더욱더 빛나도록 해서 감상자들과 직접 마주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썹과 속눈썹이 없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가 있죠. 바로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에도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일컬어서 북유럽의 모나리자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다빈치의 작품에서는 그림에서 경계가 없죠. 즉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칠해가지고 윤곽 또는 그림의 경계가 잘 드러나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에서도 이 소녀의 눈에 경계가 없습니다.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흰 눈동자가 더욱더 강조되어서 무엇인가 호소하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앵두 같은 입술을 살짝 벌리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여간 뭔가 이 소녀를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서 굉장한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소녀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귀걸이입니다. 진주귀걸이죠. 이 진주귀걸이는 이 작품에서 활용정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심심했을 겁니다. 가까이 확대시켜서 이 진주귀걸이를 보면 그냥 한 점 물감 자국에 불과합니다. 작은 붓으로요, 섬세하게 몇 번 찍어서 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곽선조차도 희미해 보입니다. 이 진주귀걸이를 통해서 이 소녀의 청순함과 아름다움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대적인 상황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국적인 파란색 터번과 순수한 소녀가 하기에는 너무 커다랗게 보이는 이 진주귀걸이가 당대의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들춰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런 작가의 의도가 담겨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미지한 소녀가 아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이 아닌 커다랗고 하얀 눈망울을 가진, 빛나는 눈을 가진 한 소녀가 영롱하고 깨끗한 진주귀걸이를 하고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녀 앞에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냥 여러분만의 대화 상대로서 소녀 앞에서 자주 서보는 것도 이 그림을 감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뭔가 나도 마음을 비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게 만드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베르메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